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주말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더워진 날씨로 하천과 계곡 등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는 건데요. 안전요원과 구명조끼가 있어도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 위에 헬기가 떠 있습니다. 119 구급차와 구조 차량이 다리 위로 올라옵니다. 지난 1일 아침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40대 여성이 수색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수영 금지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이른 시간에 물에 들어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계속된 비로 물이 불어나 유속도 빨랐습니다. 여기는 사고가 난 곳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데요. 제 뒤로는 무방비 상태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홍천강 상류에 있는 냇가입니다. 같은 날 저녁 이곳에서도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숨진 60대 남성은 술을 마신 채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을 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술을 먹고 저기 우리 방가루에 앉아서 먹고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랬어.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물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110명이 넘습니다. 60%는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계곡이나 강은 비가 오면 물의 속도가 빨라져 헤엄쳐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거나 급류에 휩쓸려 사고가 났습니다. 유속이 다른 강보다 좀 빠른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형이 너무 울긋불긋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어두운 밤이나 술을 마셨을 땐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만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개개인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홍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는데요. 홍천군은 연구개발 인력과 기업들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북방면에 있는 옛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홍천군이 기존 건물을 뜯어고쳐 국가항체 클러스터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항체 클러스터는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직접화된 단지입니다. 단지 안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을 받은 수십억 원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장비를 다수 갖춰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혁신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이쪽에 입주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1,116억 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서는 건물인데 현재 공정률이 80%,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센터와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 연구 개발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도 조성됩니다. 홍천군은 60개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72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764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홍천군의 나름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사실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홍천군 바레스 관련의 브랜드가 되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구 소멸 위치에서 벗어나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와 원주 의료기기와 연계, 질병의 예측과 예방, 진단과 치료 관리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가치 사슬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은 평창군이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정신 계승과 유산 확산은 물론이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산악관광 생태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평창군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연 비전 선포식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혁신적 지역 개발입니다. 강원특별법상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산악관광 생태도시를 만들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평창은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이면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강원특별법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사업 추진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평창과 강릉을 잇는 국내 최대 케이블카 건설은 지난해 MOU를 체결한 데 이어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고 산악 열차를 포함한 대관령 레저타운 건설, 복합 산림 휴양단지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우리 세계 속의 평창,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평창을 만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또 산악관광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복지라든가 교육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남북 간 평화 무드로 전 세계에 감동을 줬던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유산 사업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당장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목표입니다. 평창 군민들을 중심으로 군매너 문화시민 운동을 다시 전개합니다. 올림픽을 통해 다져진 평창의 국제적 브랜드를 활용해 국제회의, 마이스 산업도 꾸준히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인구 유입, 주민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래 먹거리와 발전 방향을 고심하던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맞은 만큼 기대도 크지만 산림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비행기 운항이 한 달 넘게 중단된 양양공항에 새 항공사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양양 김포행 비행기를 주 10회가량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공항에 새로 비행기를 띄울 계획인 항공사는 하이에어입니다. 하이에어는 울산을 거점 공항으로 삼은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입니다. 현재 50인승 비행기 ATR-72-500기종 넉 대로 울산과 김포, 제주, 전남 부안에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이에어는 오는 26일쯤부터 양양공항에서도 50인승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로 양양 김포 노선을 주 10회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화물을 강원도로 실어 나르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강원도와 실무 협의를 마쳐 공식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다른 항공사와도 양양행 노선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저가 항공사들을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의 운항 재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새 주인 찾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 10여 곳 가운데 실제 인수 의향서를 낸 건 2곳. 그런데 인수 금액에 이견을 보여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플라이강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투자를 유치해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면 비행기 운항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 매각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운항 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일시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플라이강원 입장에서는 기업 매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불 꺼진 양양공항에 새 항공사 진출에 이어 플라이강원도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양양공항 활성화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와 제주, 세종, 전북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 시도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 분권 정책 포럼을 가졌습니다. 4개의 특별자치 시도는 지방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자치 시도 상생협의체 구성 등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각 특별자치시도 국정과제 조기 달성과 재정 세제 분야 자율성 확보, 중앙 권한의 포괄적 이양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을 위한 미래학교 추진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단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미래학교 추진단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기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함께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을 새로 추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6년까지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60개 학교에 3,960억 원을 투자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의 학교시설 구축과 문화 중심 학교시설 조성을 중점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환경오염 행위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3단계로 구분해 1단계로 7월 초까지는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유도해 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줄 계획입니다. 이어 8월 중순까지 2단계에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며 특히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 배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8월 말까지 집중호우 피해 발생 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을 지원합니다. 민주노총 강원지부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한다며 총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공공의료와 돌봄 확충, 언론의 자유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번 파업은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육동환 춘천시장이 10대 시정 성과와 함께 고급 숙박시설 조성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육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와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한 국제태권도 종주도시 도약과 교육도시 제도 기반 조성, 대중교통 정상화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관광도시 춘천에 고급 호텔과 리조트가 없는 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에선 유일하게 국토부 드론 특구에 1차에 이어 2차까지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국토부가 드론 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드론 특구에서는 드론의 안전성 인증과 비행 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면서 관련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증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구로 선정된 구역은 원주 문막 양궁장과 흥업 매지 저수지 일대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의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49.4%인데 반해
강원도 여성 공무원은 43.1%로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경북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 비율도 23.7%로 전국 꼴찌에서 네 번째,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은 39.6%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는 7월 한 달 동안 모바일 강원 상품권 특별 판매와 경품 행사를 벌입니다. 특별 판매는 평시보다 할인율이 2%포인트 높인 7%,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이달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 777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강원도 온라인몰인 강원더몰과 강원곳간에서 7월 한 달간 상품권 1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 77명을 추첨해 특산품과 상품권을 줍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오징어 어획량은 762톤으로 지난해보다 272톤이 적고 3년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지난주 28톤의 오징어가 잡혔는데 어획량이 줄면서 위판 가격은 20마리 한 상자에 최고 21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액 400억 원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춘천시가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71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춘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기업이 융자를 받으면 금리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원주 치악산 둘레길이 개통 2년 만에 140km 전 구간 완보자가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완보자 정보를 살펴보면 4명 중 3명이 5, 60대였고 남성이 1,036명으로 여성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원주 시민 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 거주자가 43.2%에 달해 치악산 둘레길이 전국적인 걷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생태적 자원을 활용해 치악산 둘레에 11개 코스로 조성돼 있으며 개통 후 2년 만에 모두 7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춘천 원주교육문화관이 시설 개선 공사로 연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육문화관 개선 공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인당 대출 가능 도서를 춘천 20권, 원주 50권으로 늘리고 내년 1월 2일 재개관 이후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 원주교육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를 신청하면 협약을 체결한 동네 서점에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희망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속초 조도가 해양수산부의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조도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도 24m, 길이 약 200m, 면적 13,984제곱미터의 준보전 무인도서로 섬이 드문 동해안의 유일한 무인도서이자 무인등대가 있어 바다 위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도 주변 바닷속에서는 해수부의 해양 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에 포함된 검은 큰 따개비와 아무르 불가사리로 발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